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옥중 100일 동안에 받은 영치금이 화제인데 무려 이제 지난 7월 10일에 구속이 됐으니까 재구속이 됐으니까 10월 26일까지 109일 동안에 6억 5,725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는데 민동기 평론가님 굉장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대통령 연봉이 한 맥시멈 한 2억 조금 넘지 않나요? 뭐 그렇겠죠. 네. 2억 좀 넘으면은 6억 5천이면은 세 배까지는 안 되고. 뭐 기사 보니까 2.5배 이런 그렇죠. 얘기했더라고요. 대충 야. 대단하다. 아니 통상적으로 우리 이제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구치소에 가게 되면 네. 영치금 보통은 얼마나 이렇게 입금되고 그렇습니까? 영치금 아예 없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근데 그런 이게 분들도 많고. 구치소 안 가보시면 모르실 텐데 구치소 가면은 그게 지금 공짜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사야 되는구나. 다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음. 팬티까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옷 한 장만 위아래만 다 주고 뭐 겨울옷, 뭐 추워지면 겨울옷, 뭐 이불 이런 거까지 다 사야 돼서 사실 영치금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그 영치금이 워낙 없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뭐 꽤나 중견기업 회장님이셨는데도 온 김에 영치금 좀 넣고 가라고 할 정도로 아, 진짜로? 영치금 계좌에 한 100만 원 있으면 든든할 정도예요. 왜냐면 거기 내부에 좀 물가 싸거든요. 네. 그 사실 영치금이 그 안에서만 쓸 용도라고 하면은 이게 6억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가 면세기 때문에 물건들이 엄청 싼데. 아니 근데 그 6억 5천이 넘게 영치금이 입금이 됐는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180차례에 걸쳐서 출금을 했다 그러거든요. 인출을 많이 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인출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도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네. 영치금 출금 한도가 있고요. 사용할 네. 때 또 쓸 수 있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거 음. 한꺼번에 출금도 가능해서 사실상이고 뭐 이거 따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치 아예. 헌금인가 아예 새로 완전 싱크빅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모르던 걸 너무 많이 배워. 맞아요. 아니, 이런 생각 상상도 못했어요. 지금 서울구치소 전체에서 영치금 1위인 건 당연한 거고 입금 횟수가 무려 12,794건에 달한다고 하니까 하루로 치면 날로 계산을 해보면은 117건꼴로 영치금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루에 117건이래요. 굉장히 많은 거고.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뭐 윤석열은 그렇다 쳐요. 근데 김건희가 진짜 조금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네, 김건희는 되게 조금이고 입금 횟수가 1,120건에서 총 2,250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네. 전 여기서 좀 가슴 아픈 게 있었습니다. 한 학자가 564만밖에 안 받아요. 분발해야 됩니다, 통일교. 아니, 그러니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울구치소 같은 구치소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네. 윤석열이 1번, 2등은 권성동, 네. 3등은 한학자로 추정이 되는 건데 2등 그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 날 윤석열 후보 늦게 입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1,660만 원을 받아서 1,644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기록이 나오고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게 네. 400만 원 이상은 보관을 못 해요. 무조건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개인 넘으면 네, 네. 무조건 나가야 되고 이게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일 2만 원인가까지밖에 사용 못 할 거예요. 네, 2만 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억을 받아갖고 2만 원씩 하려면은 아니 근데 뭐 1년, 2년 살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3억이를 양형이. 살지 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9월 23일 날 이제 구속이 됐고 네. 564만 원을 받아서 114만 원을 출금했다는 건데 김여동 씨가 이제 윤석열에 비교해서 적다고 했지만 네. 이 두 사람에 비교하면 김건희가 8월 12일에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 2,250만 원 영치금 받았으니까 그건 역시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400만 원 넘겨가지고 그거를 따로 출금했다는 걸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영치금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정치인들이나 뭐 내란 수개범도 이렇게 6억 5천만 원을 벌 정도면 이건 정치 기부금 비슷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말도 안 있기 돼요.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진짜 누구 증여받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예. 증여세 들어가면 따로 되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아니 집어넣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아. 계엄도 저렇게 사용할 수 있다. 맞아요. 그 뒤에 모든 법적 해석들, 이 공화국의 헌법을 그냥 전체를 다 처음부터 다 설명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뭐 증여나 뭐 하려면 잠깐 구치소 갔다 올까? 이렇게 될 상황이에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그러니까. 분이죠. 윤석열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 거고 김건희 때문에 온갖 그동안 몰랐던 명품. 브랜드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고 이거 참 아닌 게 아니고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지난주에 이제 본인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또 새로운 명품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 브랜드 이름도 몰랐어요.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라는데 뭐죠? 저 로저 비비에라고 저는 잘 몰랐었는데 역시나 디올 가지러 갔다가 로저 비비에가 얻어 걸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다시 영장 네. 받아서 한 거잖아요. 음. 로저 비비가 원래는 신발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진짜 많이 신는 신발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신는 신발. 스니커즈랑 구두가 좀 유명한 데긴 한데 로저 비비에에서 클러치인가? 작은 맞아요. 백을 클러치 사다 백. 줬다고 네. 조그만한 파우치를 사다 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약한 선물이다. 아, 상대적으로. 네, 전 이건 김민호 그래서 씨 관점에서는 안 네. 해주니만 못한 선물로 김기현은 나중에 좀 오히려 찍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저는 왜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당대표 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취지의 메모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로저 비비에 그게 시가로 한 1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약소하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어. 저는 찍힌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수 있겠다. 그쵸. 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들통난 거 말고도 예. 네. 클러치 아, 백 안에 후회지급 아무것도 때문에. 없었을까? 추론 괜찮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신발이 유명한 브랜드 굳이 가방을 준 이유가 뭘까? 오, 저는 약간 사후에 줬기 때문에 사 전에는 무엇을 줬을지도 살펴봐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근데 클러치면 조그만한 파우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가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아, 아, 이야. 그리고 이제 클러치백을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감사 편지가 밝혀졌다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느낌은 주는 사람은 뭔가 받을 것 같은데 이런 감사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내는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본인 얘기죠. 사회적인 어떤 예의. 사회적 예의. 예의라고 얘긴 하는데 저는 진짜로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충성? 아, 충성 맹세다 일종의. 아니 왜냐하면 그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준석 당대표로 있을 때 이준석을 쫓아냈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당대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기 전에 여론조사라든가 추이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그때 당시 선두였고 근데 나경원 의원이 꼬꾸라집니다. 그렇죠. 연판장 돌리고. 그래서 고개를 드신 분이 안철수 의원인데 그렇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또 홀딩이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유승민인데 유승민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김기현 의원이 한 자릿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지율이 아, 처음에 맞아요. 시작했을 때는 안 맞아요. 좋았는데 거의 바닥이었어요. 근데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치고 거거든요. 올라왔지. 그럼 이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어떤 식으로든 당선이 되고 나서 아니 뭐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 말로 아까 김묘성 우리 묘성 장군 얘기처럼 그때는 찍히는 거죠.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해줬는데 과연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023년 3월 8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가 된 거고 지금 특검이 추정하는 선물 전달 시점은 그보다 9일 후인 3월 17일쯤에 감사의 뜻과 함께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그쵸. 보는데 사후적으로 당대표가 당선이 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목적의식을 밝혔다고 한다면은 선물의 대가 관계라는 게 있다고 법리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육할 여지가 있죠. 네. 엄밀히 말하면은 뭐 사전 수뢰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만 사실 그 정도는 9일 정도 차이면 그 대가성이 네. 있다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이 나왔고 이게 김기현 측에서 나온 게 너무 명징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안 받았다고 부인은 못합니다. 안 줬다고 부인 못하고요. 그렇죠. 일단 뭐 나온 것들이 있으니까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나온 게 있어도 여태까지 뭐 안 받았다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도 안 받았다고는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적잖아요. 작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받았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야, 근데 저도 이제 처음 본 게, 그러니까 김기현 측에서 이제 입장문 같은 걸 냈잖아요. 준 사람이 이렇게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면서 뭔가 사회적 예의 차원이다. 신임 당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인 부인에게 주는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는 하는 것 자체가 버젓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법리적으로 어쨌든 항상 그게 문제가 됐던 건데 이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이제 배임수재죄만 해당될 수 있지 뇌물죄의 주체는 될 수가 없고 네. 그럼 배임수재죄 되냐 마냐는 이제 배임을 했는지 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이미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 뭐 배임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형사처벌은 또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청탁금지법도 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쵸. 법리적으로 봤을 법적으로는 때. 사실 다 애매한데 음. 사실 윤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법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의 선거를 만약에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이 참모들이든 윤석열이 도와줘서 만약에 김기현 당선됐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목적의식 분명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적으로는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겠지만 당 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그 당 대표의 부인이 김건희에게 뭔가 감사 그 표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바꾸죠, 상식적으로는 완전히. 좀 네.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그냥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그때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한테 뭔가 감사를 표시를 한다. 그것도 뭐 김기현 본인이 직접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부인이 김건희에게 어떻게 선물을 한다? 그 얘기는 저는 단순히 사회적 예의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김건희가 그 정도로 당대표 경선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으니까 아 오히려 그 징표 아닌가? 그 증표가 아닌가 싶어요. 아하. 예. 아니, 그러니까 설명이 뭐냐면 김기현 설명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영역을 하는 것이 네.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에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왜 김건희한테? 아니 그러니까 이상 그리고 원만한 업무 협력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라는 게 여당 대표 측과 예를 들면 대통령의 영부인이란 사람이 이런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도 너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을 키워야 되는 걸 그 능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군대에서 옛날엔 그랬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이게 부인들끼리 굉장히 많은 속이 예. 이쪽에서 김치 담그면 가가지고 김치 담궈주고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문화가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도 약간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 된 사람으로서의 도리 해서 열심히 물밑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경우로 내 남편 김기현을 위해서는 가장 실세인 김건희한테 잘 보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통용됐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사실 윤석열하고 김기현, 김건희 이런 인물들 때문에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너무 익숙해졌죠 저희가. 바꿔서 봐요. 정청래 그렇지. 그렇지. 당대표가 예. 됐어. 근데 정청래 당대표 부인이 김혜경 여사한테 이야 너무 크다. 이거를 이렇게 전달해줬다 감사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네. 나라 망한다고 아마 보도 나왔을 그럼요. 겁니다. 아마 보면은. 그러네. 말이 안 돼요. 충격, 상식적으로. 충격. 우리가 너무 익숙했었네요. 김건희라는 인물에. 충격. 예, 예.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률적으로 구멍이 되는 얘기를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 측에서 이렇게 그렇죠. 해주다 보니까 바로 김건희 변호인과도 화답을 하는 거죠. 네.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로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리적으로. 그렇죠. 네. 네. 정말로 이상한 정말 상황입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국민 법감정으로는 이게 알선수재든 뇌물이든 간에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대통령이고 공직자라고 한다면은 배우자가 그를 조종해서 혹은 관여해서 업무 환경을 바꾼다거나 당대표 당선에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일벌백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그렇죠. 의견들도 나오거든요. 저는 판례가 일단 뭐 영부인의 경우는 스스로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나왔던 건데 그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부부가 사실 거의 공동 생활 관계이고 특히 이제 재산 같은 경우는 공동 재산을 형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근본적으로는 영부인도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렇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부인이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따로 이제 보좌관들도 붙고 따로 역할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영부인한테 그런 역할을 안 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같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고 네. 아까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서 부인한테 줘야 되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김건희가 없으면 원만하게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김건희가 싫어하면 원만하게 안 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공식적으로 네. 공직의 일종으로 좀 이렇게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쪽에 저 뇌물 뭐 이런 혐의로도 좀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과 함께 결국에는 김건희의 이건 부당한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개입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한다면 네. 당무 개입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죠.
아니 결국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특검에 출석해가지고 언론 보도를 보면 근거북이 줬다는 거 순순히 이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거북이로 주면서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다. 나를 좀 써달라. 내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문자 메시지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네. 보통 철판이 아니다라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통 이렇게 제가 능력자인 것 같아요. 지금 구경 자리, 네. 구경 기자 자리 저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써주세요 피디님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방송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본 적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걸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렇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셨고 쭉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나이도 많이 드시고 맞아요. 근데 이분의 어떤 욕심과 열정으로 금거북이를 주면서 저 자리는 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말 좀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금 괴리가 크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전달된 시점들 보면 다 자체로 정권 초반이잖아요. 22년, 23년 이럴 때 보면 이미 우리는 그걸 몰랐는데 구 여권에 가까운 사람들은 김건희가 통로를 하는 거를 이미 다 꿰고 있었나 봐. 그런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금품 공여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때 실세가 뭐 아니 V1, V0 얘기가 그렇게 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뒤에 오랜 뒤에 나온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V0 얘기는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세가 이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냐 김건희 정권이냐. 근데 사실 그 말을 처음에는 다 약간 무시하고 귀로 흘려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 캠프 때 이전 대선 때도 막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사실상 김건희가 정권을 잡는 거나 마찬가지야. 김건희가 다 할 거야 라는 이야기가 한번 쭉 돌긴 했지만 아유 설마 그래, 너무 설마. 좀 과장됐다 맞아요.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이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너무 축소됐던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면은 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들도 금거북이 네. 그래서 이제 매관 매직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상대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에 어떤 매관 매직보다 사실은 이제 이배용, 김건희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의 부인 안에 예. 이 정진기 언론문화재단 이사장, 이사장, 네. 이 정모 이사장으로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친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정모 이사장에게 좀 잘 봐달라고 김건희 쪽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모 이사장도 그때 현안이 있었습니다. 회사와 관련한 그 MBN이 당시 그렇죠. 방통위로부터 그 영업 정지 6개월을 받거든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을 주긴 합니다만, 근데 1심에서 완전히 방통위원회한테 패소합니다. 그 시기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MBN 입장에서는 최대 현안이었는데 이 정모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배용을 통해 가지고 또 요 얘기를 좀 김건희 쪽에다가 연결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배용이 정모 이사장한테 보낸 카톡에 이걸 정확하게 지칭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네. 얘기한 건 뭐 잘 얘기를 해놨다. 그런 식의 이런 식의 카톡 답변이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그러면은 1심에서 방통위원회가 승소했잖아요. 그렇죠. MBN이 졌거든요. 2심에서 판결이 180도로 뒤집혀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그냥 확정이 됩니다. MBN이 이기는 걸로.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정모 이사장이 혹시 그 방통위의 어떤 업무 정지와 관련된 그 1심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을 만약에 로비를 했고 그게 어떤 정권 차원에서 만약에 영향력이 네. 가해진 것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사건이죠. 그래 그 부분도 근데 이 부분도 파헤쳐야 돼요. 네.